안녕하세요. 큰바위근입니다. 네, 조금 늦었죠? 원래 어제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출장지에서 돌아오고 출장 결과 정리 좀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남기고 갈 순 없죠. 가능하면 내일 아침 혹은 다음 주 중에도 제가 중요한 주제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주 정리 한번 해봅시다. 3월 2일 휴장이었죠. 그래서 3월 3일, 4일, 5일, 6일 4일 동안 평소보다 짧은 장이었지만 평소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스펙타클한 한 주였다고 봅니다. 4일이었지만 짧았던 주 치고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뭐 그게 일어나게 된 원인 자체는 3월이 시작되기 전인 2월 28일, 그래서 3월 1일, 3월 2일 이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 결국 3월 3일 이후에는 뭐 되게 대단하게 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어떤 군사적인 대치, 그리고 그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이런 것들이 되었다가 지금은 또 사과 성명을 내고 또 긴급히 사과를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군사적 위협들이 중동 국가로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란 자체도 굉장히 버거운 싸움인데, 지금도 어려운 싸움인데 거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아니면 카타르나 이런 뭐 공군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세를 한다라고 하면 이란도 사실상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미 이제 그 중동 그 걸프 국가들에서는 야 우리를 왜 공격하냐,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해서 밝히면서 지상군 투입하겠다라는 과격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으로서는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구원도 있겠다. 예, 더 이상 안 할 이유가 없죠. 공격도 당했겠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실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이란의 상황이 특히 군사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가 되게 힘듭니다. 무기는 얼마나 숨겨놨는지, 그리고 현재 그 군에 대한 통제력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고 후계자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하나 딱히 결정된 것도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있긴 하지만 그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음표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고, 지금 이런 이란의 대응과 결과들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정권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별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엇 하나 뭐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전망이 없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또 오늘 새롭게 들어온 이야기로는 뭐 그 가짜 뉴스들이 되게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위성 시스템인 베이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그 뭐죠? 그 전파방해, 제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스푸핑이라고 부르는 이런 위협들이 없어지고 이란이 자유자재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확보했다 같은, 아무래도 중국발로 보이죠. 중국의 어떤 중국의 그 국수적인 네티즌이 올렸던 글들이 번역되면서 가짜뉴스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뭐 이란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그쪽에 가짜뉴스 만드는 데 있어서 정통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계속해서 뭔가 뉴스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심리전의 일환으로 발생을 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이란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왜요? 네.
그 전파 그 통신망을 다 마비시켜놔서 지금 이동통신망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전을 하면서 다른 세계 여론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이란에서 직접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을 들어야 하는 이란 국민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왜 흔들었냐 이 얘기는 뭐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셨을 거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그 이야기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말씀도 거의 뭐 아시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3월에 역사적인 첫째 주를 한번 정리는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본 것 뿐입니다. 이번에 사실상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첫날 떨어지고 나서 이틀째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예, 이 첫날 끝나고, 그러니까 3월 3일장 이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용이나 미수를 쓰셨던 분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일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장이 뭐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악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퍼부었는데 그 양반 사실 2008년에 그거 맞추고 난 이후에 별다른 실적도 없고 게다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뭐 전 세계 개인 투자자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 시장과 일부 몇몇 시장들을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라는 존재가 지난 20년간 거의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투자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기관이 투자하는 형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도대체 무슨 참 울거먹기도 오래 울거먹고 항상 나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맞으면 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도 안 맞고 그냥 정상으로 유지되잖아요. 그럼 유야무야 돼요. 마이클 볼이 이제 또 한동안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요. 그런 시장 예측을 하는 분석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일단 던져놓고 그 중에 누군가 맞겠지라는 거, 뭐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썼던 그 양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매번 합니다. 뭐 어떤 때는 그 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암호화폐 뭐 63,000불까지 하락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63,000불 딱 되니까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자기는 사모은다. 근데 그 전에도 이 암호화폐는 끝도 모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사모으고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바닥 치는 거는 이 사람은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충격과 공포. 증시를 덮친 3대 구조적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인은 하나죠. 미국이라는 군사 충돌. 군사 충돌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일방적, 미국과 이스라엘 일방적인 이런 공격이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 공격 형태로 그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의사결정이 기반된 전쟁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도 사실상 지금 인공지능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폭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민간 시설에 대한 정보가 갱신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의 일방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실패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효율성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하면 하메네이를 공격해서 바로 첫날 죽여버리는 암살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어쨌든 공격 상황에서 어쨌든 그 하메네이의 위치를 예측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다 알고 나서 폭격을 해서 사망시켰다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 자체가 인공지능의 승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을 저기 하는 데는 그
처단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메네이, 이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는 숨어 다니는 사실 그 은둔자의 생활을 했었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 기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서 어떤 미국의 군사적 목적을 이루는데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메네이는 이미 37년 동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모든 자원이 사실 하메네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첫날에 그런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남부에 있는 학교에 대한 오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정보의 불균형 때문인지 의사결정이 실패였는지는 뭐 미국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오폭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덕분에 국제유가는 급등했죠. 배럴당 $90를 돌파했고 지금 그게 거의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수입 2년 동안 높은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받았다. 그리고 환율도 폭등을 해서 원달러가 1,500원 돌파했다가 그 다음 날은 좀 떨어졌다가 다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그래서 뭐 수입 물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대민감도가 높은 한국 시장의 어떤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국내 기관하고 개미들이 대거 사들이면서 반등을 만들어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뭐 분명히 좀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 세 가지 이유로 해서 거의 한 1,000몇백 포인트 빠졌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 시장이 뭐 900조가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외국에서나 보고 있던 그런 극단적인 변동성도 우리나라에 나타났고 외국보다 더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이거 전문가들은 이 정도 겪어보신 적이 있기는 뭘 개뿔 있어요. 없죠, 그 사람들도. 블랙스완인데 제가 이건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 자식을 간에 뭐 겪어본 적이 없어. 월스트리트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장 약한 사람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소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국이 초유의 일을 겪었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겪었는데 시장의 취약성도 있지만 시장의 취약성과 시장의 역동성이 같이 작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날은 12% 떨어지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10% 올라가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떨어졌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봅시다. 자, 극단적인 변동성 이야기는 했고 3월 3일 4일 어마어마했죠. 3월 3일 떨어지는 건 그렇다 칩시다. 왜? 3월 1일 2일에 반영되었던, 그리고 다른 나라 시장에 3월 2일에 반영되었던 그 부분이 이틀의 반영이 한꺼번에 몰아닥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공포 심리가 지배한 날이었어요. 네. 한마디로 다른 나라 시장들이 어느 정도는 잘 방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팔고 나가도 수익을 보는 시장이에요. 개미들도 상당히 그랬고요. ETF 사신 분들도 팔아도 엄청 폭락을 했는데 팔았는데 아직도 이익이야. 그런 구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든지 유도하건 자기들의 수익의 방향으로 유도를 했건 아니면 방어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했건 간에 팔고 나갔는데 아직도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거의 이틀 동안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루 빠지자마자 정부에서 100조 원 투입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죠. 저는 이거는 솔직히 좀 반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급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뭐
저기에 있겠어요. 시장이 건전성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0조가 그냥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투입했다가 빠질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때 개입 안 하면 언제 개입하느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된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100조 원 작은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퍼부어서 여기에서 어떤 이런 식으로 작동시킨다는 거. 어쨌든 저는 의견은 반반입니다. 어쨌든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3월 5일 날은 역사적으로 급반등을 해버리죠. 10% 정도 급반등합니다. 물론 더 많이 올라갔다 좀 빠지긴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급반등을 했고 그 다음날은 소강을 지키면서 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안정세는 아니라고 봐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안정세를 찾고 어느 정도 마일드한 형태의 상승세를 만들어낸다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뭐 조만간에 6천선을 아주 완만하고 스무스하게 돌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일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일반 투자자로서의 입장이고요. 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죠. 환경 자체가 마이클 버리처럼 한국 시장에 파국이 온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재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는 영향을 미칠 텐데 그딴 개소리를 해서 자기 주가를 올리면서 사람들을 다 그런 저기로 몰아넣는다. 저는 그 사람이 사실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주가, 자기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아니라 자기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말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힐지 모르고 하는 좀 저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은 좀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연기금 중심으로 대규모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개미들도 어느 정도는 매입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자본은 이동을 했습니다. 피난처하고 성장주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피난처라기보다는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재해에 대한 예를 들면 산불이 일어나면 다들 손해를 보는데 그 중에서 산불 관련해서 뭐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반대로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위기 속의 피난처라기보다 약간 반사 이익을 얻는 뭐 좀 그렇습니다. 방산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에너지 해운주 이런 것들이 이틀 동안 올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방산주는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 그 다음날 떨어지기도 했고 그렇긴 하지만 첫날에 어마어마한 상승세 굉장했죠. 어쨌든 간에 유가 가스 급등하고 운임 리스크 프리미엄 붙고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은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들을 잘 요격하고 뭐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LIG 넥슨 같은 회사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LIG 넥슨은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주가 대비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는 잘 될 거라고 뭐 눈에 뭐 그쵸 불을 보듯 뻔하죠. 왜냐? 누구나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샀던 나라들도 더 달라고 할 거고 이번에 또 많이 썼죠. 그래서 더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3월 5일에 상승을 가져온 것은 역시 기존의 반도체와 로봇과 우주항공을 비롯한 그런 테크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 뭐죠?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조금씩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이 그 다음날 이제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는데 그 다음날은 어쨌든 모든 테마들이 다 오른 날이에요. 하나도 떨어진 테마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 저게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고 그냥 기존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동의는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기존에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들에 대한 저가 매수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X, IPO, HBM4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뭐 사실상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나서 현상적인 반등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기 위한 구실들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전체들이 다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데들이 올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죠? 뭐 이틀 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의 것들을 보이고요. 양상들을 보이고 자 바로 이겁니다. 자, 방향성 결정할 2대 변수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예요. 하나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상존합니다. 애초에 3월 25일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공언과는 달리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되게 신락 같은 증거들을 모아서 뭐 6개월이 갈 거다, 가을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된 증거가 뭐냐면 자, 미국에서 정보정기 모집을 하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 조건을 달아서 정보정기 모집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는 근무를 시켜야겠죠. 근데 그런 신락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6개월 정도의 예측을 해야죠. 물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후에도 정보정기도 계속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뽑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전쟁이 6개월을 간다 뭐 이런 식의 공언들 하시는 분들 너무 섣부릅니다. 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란에서 갑자기 손을 들어버릴 일은 없지만 미국이 갑자기 공격할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내부적으로 붕괴가 일어나면서 누군가가 미국에게 항복해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해도 미국에서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정보 조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밖으로 새어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정보가 앞으로 나올 거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숨기는 그런 전략을 계속 쓰고 있어요, 실은. 예. 그래서 밝히고 싶은 것은 밝히고,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기는 전략들이 계속해서 전쟁 전략의 일부로 심리전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 전략이라는 전쟁의 목표 자체가 미국의 경제적인 승리나 경제적인 우월성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이라도 다 쓸 거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또 나쁘게 공격을 해서 결국 피해보는 건 거기에 국민들, 그리고 반사적으로 피해보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 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정권이 이란을 계속 공격하면서 결국은 반대급부로 국민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죽음에 찬성했겠습니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쨌든 간에 국제유가 90달러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위기 상황들이 뭐 진행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기회 변수들이 계속 있어요. 왜? AI는 점점 더 쓰이게 되고 AI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물류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항공 수송을 하는데 항공유 값이 올라요. 그래서 반도체를 미국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중국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반도체 회사는 더 받으면 돼요. 왜? 물량이 없는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어쨌든 간에 2020년 코스피 실적 증가분의 96%가 반도체에서 발생할 전망이 된 건지 전망일 뿐이고 다른 뭐 방산이라든가 다른 생산 업체에서도 사실상 뭐 저기를 많이 볼 겁니다. 이익을 많이 볼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왜 현대자동차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계속해서 저울처럼 어느 녀석이 더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계속 좀 당분간은 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은 뭐냐? 기초 체력 위에 지정학적 위험이 덮여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인 변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작동을 할 거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테마 소개해드리면서 이거는 지정학적인 문제 혹은 전쟁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펀더멘털이 손상되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냐 하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석유가 안 나오니 세계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의 경제의 주도권을 석유가 쥐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심지어 에너지의 주도권도 석유가 쥐고 있지 못해요. 대부분 이제 쥐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대부분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변동을 가속화해서 이번에 이란 사태로 인한 석유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기 상황 자체가 에너지 전체의 생산 상황들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로 인해서 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석유로 인한 변동성의 위기를 계속해서 지워나가는 방향으로 경제적인 정책 혹은 발전 정책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당장의 전쟁에서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석유라고 하는 전략 자원들의 가치는 앞으로 점점 약화되어 갈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 발전의 패널 비용이요 1년에 매년 20%씩 다운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석유는 어떻습니까? 석유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추 비용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태양광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축이 이동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 역사적인 폭락은 기초 체력의 손실이 아니라 공포성 경매, 즉 패닉셀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위기는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펀더멘털이 결국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AI라든지 반도체 혹은 로봇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줄 거고 생산 기반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을 잡으십시오. 허와 실이 있을 때 실을 잡으시는 그런 투자 방향성들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펀더멘털 장세는 유지되고 공포 기반의 단기 변동성도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유가의 80달러 선 회복 여부가 주시가 되고 그 부분들이 중요한 여기가 될 겁니다. 요소가 될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펀더멘털이 강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잡고 계신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어디 안 가요. 회사가 그렇게 쉽게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위기 지금까지 많았지만요. 그렇게 경제가 한꺼번에 몰락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회복력과 회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20% 떨어졌지만 10%는 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는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6천을 너무 손쉽고 빠르게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내일 아침에 하나 더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주말에 부분들까지 다 종합해서 간단하게나마 리포트를 해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리 잘 하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통해서 좀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